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관세청 뒷골목에서 보았던 처녀 귀신. 1998년 가을의 어느 날, 심야에 겪었던 이상한 일이 생각나네요. 당시 전 역삼동 충영교회 부근에서 살고 있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서 오후에 친구들 셋이랑 잠실 쪽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압구정 도산공원 부근에 자라는 가게에서 초저녁부터 술을 마셨는데 11시쯤에서 친구들은 다들 가버리고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뜯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저만 그 가게 주인분이랑 밤늦게까지 마시게 되었죠. 새벽 3시까지 마셨으니 시간으로 따지면 한 8시간 정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다행히도 술이 다 깨서 정신이 너무 맑아져 있었죠. 그래도 음주운전은 안 되니까 차는 가게 주차장에 세워두고 일어나면 찾으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러 큰 길까지 나왔는데 그 흔하던 빈 택시가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까지는 3블럭 정도 거리로 걸어가면 1시간도 더 걸릴 텐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술을 마셔 열은 오르는데 가을밤에 찬 공기가 좋았나 봅니다. 그렇게 도선대로를 건너 큰 길을 놔두고 골목길로 접어들어 그 경사진 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죠. 관세청 뒤쯤까지 왔을 때 분명 좀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아가씨가 30m쯤 앞에서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젊은 아가씨가 일행도 없이 웬일 이러면서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 적정거리를 두다 보니 야밤에 여자들을 밟는 꼴이 되더군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의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계열의 무릎 정도 길이의 치마였죠. 단정한 차림새의 아가씨가 앞서 걷는 골목길. 그런 상황이 낮이었다면 참 상쾌한 기분일 텐데 시간이 야밤이다 보니 그 모습이 왠지 이상한 느낌을 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언덕을 다 올랐을 즈음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다시 앞을 보니 그 아가씨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거죠. 이제 내리막길이라 보폭이 큰 제 걸음으로 자연스레 되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은 지나치면서 얼굴이라도 힐끔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죠. 저는 집으로 가야 하니까 계속 걸어 내려와 큰 길을 건너 또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YMCA 뒷길이 좀 안 되어서 바로 제가 보고 있는 중에 또 그 아가씨가 한 2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륵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남과 동시에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이를 악물어 맞고는 속으로 귀신인가 했죠. 앞에서 가고 있는 것은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이며 나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 걷는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것을 걷는 속도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골목길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렇게는 다음 큰 길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고 아미가 호텔 맞은편으로 나왔고 택시가 바로 오더군요. 기사 아저씨한테 사정사정해서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한번 뒤돌아봐지더군요. 그런 경험을 하고도 이젠 그 처녀 귀신은 얼굴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스님이 되었던 친구. 저의 친구는 해병대 출신으로 외모로만 보면 정말 멋지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 기분은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 어느 날 저녁 8시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투가 너무 평온하다 못해 인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녀석의 집 앞에 도착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이더군요. 친구의 방에는 흉측하게 생긴 부적들이 벽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부적을 보니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는 몇 년 전부터 흉가 체험을 호기심에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흉가 체험을 갔다 온 뒤로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며 PC방에 있다고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집에는 온통 부적을 해놓았다고 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도와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친구가 지금 당장 같이 여기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제 차를 타고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라 친구의 모습이 빙이 된 상태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무작정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친구가 배가 고프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말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길에 먹자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당장 먹어야 살겠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길목에 있는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놀라운 건 친구가 먹는 칼국수의 양입니다. 허겁지겁한 그릇을 먹더니 또한 그릇을 주문하더군요. 도대체 몇 그릇을 비웠는지 모르겠지만 주인 아주머니께서 값은 한 그릇으로 쳐주더이다. 먹는 모습이 평소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밤 몇 시가 넘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불상 앞에서 10여 분 서성거리고 있으니 지나가던 여스님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뒤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 여스님은 그 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잠깐 그 절에 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친구 녀석을 보더니 사람의 눈빛이 왜 죽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나 라면서 따라오랍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니 친구가 다짜고짜 발작을 했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친구의 눈이 뒤집어지고 방 안에서 그냥 뒹구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이 팥을 가져와 무작정 친구에 거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못된 잡기가 어디서 행패냐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게도 팥을 던지더군요. 친구는 팥을 맞고 기절하다시피 발작을 하다가 스님에게 잘못했다면서 울며불며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괴상한 의식이 끝나고 친구가 조금은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친구와 어떤 관계냐고 묻더니 친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처선님은 기가 강하여 잡기가 없지만 친구는 영매의 체질이라 기가 잘 뻗친다라고 하시더군요. 한 벌의 의식으로는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랍니다. 평소 같으면 돈을 벌기 위한 수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겠지만 친구의 발작하는 모습을 본 이후 바로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친구의 부모님이 절에 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고 저는 홀로 절을 내려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억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스님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